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네이처콜미 약사TV의 네이처콜미 약사입니다. 다들 식사는 드시고 방송 보시고 있죠? 제가 보통 약국에 온 손님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에 90 정도는 다 걸려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하루 세 끼 안 드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헉!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스스로 찔려하는 반응부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세 끼 다 챙겨 먹냐고 세상을 탓하는 대답도 있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안 먹는다까지 아주 대답들이 다양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핑계이고 무지에서 왔고 잘못된 편협한 지식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그것이 나에게 맞다고 쉴드 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맞는지 저의 이후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저 네이처 콜미 약사는 항상 나의 네이처, 즉 나의 생리현상의 부름, 요구를 잘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음식 섭취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진정 우리가 새끼를 안 먹어도 나의 건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아기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뭐 주위의 경험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접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험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갓 태어난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젖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아기일수록 위의 크기는 작고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아주 자주 먹게 됩니다. 처음엔 2시간 간격으로 먹고요. 그리고 밤낮 구분이 없어요. 이 아기한테는. 자궁에서 갓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자궁 속에 있다 생각하고 밤낮 구분 없이 계속 2시간마다 울고 밥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의 뭐 산모들이, 애기 엄마들이 잠을 많이 설치죠. 뭐 애기 아빠가 물론 좀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애기 아빠는 뭐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먹일 수는 없잖아요. 뭐 분유 수유라는 경우에는 애기 아빠가 좀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5분 대기조로 선잠을 자거나 자다가 또 애기가 배고프다고 울면 일어나서 또 먹이고 정말 힘든 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그런 그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애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온 집안 난리가 납니다. 그 시간에 응급실을 가야 되느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은 안 아픈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엄청난 효자인 셈이죠. 효자 효녀. 차츰 이제 일수가 늘어나면서 아기가 성장하면서 한 번에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 양도 몇 cc 점점 늘어나고요. 동시에 간격도 늘어나면서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면서 이제 아기 엄마 아빠들은 이제 안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아이의 효도 아닌 효도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100일의 기적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한 돌까지, 첫 돌까지 보통 우리가 100일이 되면 다 키웠다고 생각해요. 고생 끝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제 첫 돌이 되면은 정말 다 키웠다는 생각이 처음엔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 다 키운 거는 성인이 될 때까지가 다 키웠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랑 함께 있으면서 부모의 가르침도 받고 어쨌든 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생리학적으로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아기를 첫 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그 초반에 키웠던 고생이나 노력에 비하면은 그 이후로는 진짜 식은 죽 먹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첫 돌을 잔치 때 스스로에게 대견함을 느끼고 하면서 어쨌든 첫 단계를 그렇게 치릅니다.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기들이 밥 못 먹잖아요, 당연히. 네.
모유를 먹습니다. 또는 우유를 먹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식,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먹는 일반식까지. 사실 아기들이 뭐 일반식을 먹으면은 조금 더 커가지고 먹게 되면은 정말 다 키운 거죠. 우유, 이유식은 매번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싸고 댕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밖에서 엄청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외식도 가능해서 엄청 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갓난쟁이 때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고, 또 배고프면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서 음식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맞죠?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시끄러워서라도 우리가 울면은 애기한테 음식을 챙겨서 먹게끔 합니다. 갓난쟁이 스스로가 한마디로 음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배고프면 우니까. 네. 물론 옆에서 이제 부모가 챙겨주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이 되면은 한국인의 아침은 어떤가요? 네. 아침을 점점 안 먹게 되죠. 아침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네. 특히 늦게 잔 아이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더 자겠다고 막 떼쓰고요. 심지어 학교까지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엄마 아빠들은 스트레스 받는 직장을 가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다들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냥 자고 싶고 그냥 현실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 도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침을 맞이하기를 다들 싫어해요. 특히나 평일날 아침은 더 그렇겠죠. 주말의 아침은 기다려집니다. 그날 내가 쉴 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놀러를 가거나. 네. 그래서 아침에 그 난리를 쳐야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되고, 아, 맞다. 내가 이제 다시 이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생활이 이제 주 5일, 6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런 아침에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 것일까요? 네. 전날 회식이나 모임으로 늦게 자거나 현실 도피의 마음으로 새벽까지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보통 뭐 여성분들은 드라마들 많이 보죠. 뭐 카톡도 밤새 해요. 네,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잤으면 당연히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내 몸의 체력이 바닥이 아니면은 내 몸이 원래 바닥에 저질 체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침 식사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침을 결식을 하죠. 결식 아동 알죠? 스스로가 결식 아동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챙겨준다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챙겨 먹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내 스스로가 결식을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챙겨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근한 직장인들, 또 아침 안 먹고 간 학생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점점 이제 몸이 깨어나잖아요. 이제 일어난 지가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복감도 오고 허기도 지고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매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아니 밥 먹을 시간, 먹을 시간이 있다면은 공복감을 달래러 뭐라도 조금 챙겨 먹는다면은 그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음식의 종류에 따라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달래는 측면에서는 뭐라도 먹는 게 저는 일단은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안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나마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점심시간이 12시간이에요. 12시예요. 12시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학교에 등교를 하든지 출근을 하든지 뭐 직장 출근하든지 학교 등교하든지 해가지고 3시간만 버티면은 되자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은 버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기 전까지 한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배는 더 고파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거기 반복된 사람들은 저혈당이 나타나요. 그래 막 식은땀도 나오고 집중도 안 되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저혈당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내 몸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과도하게 아드레날린 폭발적으로 나오고 부신 호르몬인 코티솔도 나오고 하면서 혈당을 올리고 내 몸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 폭발하게 되면은 내 몸이 엄청 배가 고픈 사자가 됩니다. 아무래도 화가 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이유가 배고픈 사람, 배고프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네.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귀 속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싸움도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다혈질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저혈당으로 어쨌든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멍 때리고 공부 집중 못하고 직장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뇌를 내 두뇌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업무량은 많고 그런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급기야 잠까지 오기 시작해요. 네. 내가 어쨌든 아드레날린 폭발하고 이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이제 저혈당이 되면서 뇌가 영양 공급, 포도당 부족을 느끼게 되니까 전기로 치면은 셧다운이죠. 네. 셧다운, 전력 부족 현상이 생기면은 내 뇌가 이제는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밥 안 먹는 아침에 밥 안 먹는 학생들도 밥 안 먹고 등교를 한 학생들도 역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든지 수업을 안 듣든지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외부의 정보들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먹어서 겨우 몸을 깨우고 직장인들은 보통 두 번째 커피를 한 11시경 전후해가지고 점심시간 전까지 조금 다시 정찰해야 되니까 특히나 좀 달달한 커피를 먹어서 포도당, 설탕이라도 좀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기분은 좋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던 호랑이의 기질이 조금 수그러듭니다. 이제 조금 살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하지만 그게 근본 원인 해결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아침 3시간을 이제 버텼는데 그 아침에 버텼던 시간이 내가 버티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충분히 내가 영양 섭취를 잘 해왔고 아침을 먹고 온 상황이라면은 버틸 이유가 없어요. 버틴다고 내 몸을 스스로 괴롭힐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몸이 편안한 상태니까 공부든 일이든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 입시 지옥, 우리나라 입시 지옥이죠. 입시 지옥의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네, 이제 입신양명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저녁에 밤샘 교육으로 밤은 챙겼지만 사실 그 이후에 못 일어나는 아이의 아침은 못 챙겨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거부하고요. 전날 너무 피곤했는데 잠을 좀 더 자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침을 안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오전 중에 학교 가서는 그 오전 시간을 내가 날렸다면은 저녁에 공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나는 올빼미 체질이다. 저녁에 공부하는 게 잘 된다.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부분도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어쨌든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은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몸이 저혈당이고 몸이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살짝 드렸었는데 사자나 호랑이가 됩니다. 육식동물. 네. 그래서 토끼나 약자가 특히면 걸리면은 바로 잡아먹을 기세로 덤비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다혈질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절대 아침에 인상이 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밝은 얼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어둡고 항상 환한 표정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일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배고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아침 식사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긴 한데, 모든 것의 원인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침 식사 하나 안 했다고 내가 뭐 그게 다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기본 중에 기본인 식사, 특히 아침 식사는 꼭 드세요. 아까 전에 제가 아기 때는 2시간마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12번 우유를 먹어요. 하루 12번이면은 엄청나죠? 지금 만약에 성인에게 12번 뭐를 먹으라 하면은 뭐 3번도 먹을 시간 없다고 난리치면서 한두 끼밖에 안 먹는 사람이 허다한데 과연 12번이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12번은 분명히 어릴 때 엄마가 먹였던 누가 먹였던 먹였어요. 네. 아기 때는 연약하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른이 되면은 안 먹어도 되나요?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끼만 먹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흔해요. 약국에 오는 손님들 보면은 바빠서 저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뭐 어쨌든 몇 가지 이유야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뭐 한두 끼밖에 안 먹어요 진짜. 예. 아침은 당연히 안 먹는 거고요. 예. 제발 내 몸을 제대로 부리려면은 식사라도 좀 하면서 조금 하셔요. 제발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밥을 3끼를 안 주면은 내 몸 분명히 화를 냅니다. 내 몸이 나에게 화를 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약한 게 뭐 감기 몸살 정도고요. 그 상태에서 더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뭐 근육통, 뭐 관절통, 각종 통증들이 나타나겠죠. 이유 없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더 화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그리고 류마티스, 루푸스, 베체트, 크론시병, 강기성 척추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들 다 원인 불명이라고 말해요. 사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나면은 내 몸에 암이 생깁니다. 암. 내가 제일 화가 난 내 몸이 가장 화를 낸 결과물은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 위협받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생명을 단축시키게 된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은 게 그게 그렇게 크냐? 클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는 하루 중에 한 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날마다 한 끼를 안 먹으면은 한 끼도 보세요. 3끼 중에서 한 끼면은 거의 33%로 33% 맞죠? 3분의 1을 갖다가 내가 식사를 안 먹는 거고요. 평생 내가 한 끼를 안 먹으면은 3분의 1의 식사를 영양 공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난 3분의 2만 공급해서 내 몸을 버티게 만들면서 내 몸은 200% 300%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작은 아침 한 끼 식사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병이 오는데 병이 온 사람들은 분명히 원인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바빠도 주유 안 하면서 차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맞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갑작스럽게 고속도로든 일반 국도든 다니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어떡해요? 뒤에서 앞차가 선 거를 못 보고 뒤에서 때려 박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도 위험하고 같이 동승하고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앞차 때문에 물론 전방 예의주시를 안 했기 때문에 뒤에서 박은 거는 뒤에서 100% 과실이지만 뒤에 오는 차들도 위험해요.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가 같이 동승하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다 자초합니다. 우리 배가 자초해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가장이 아파가지고 병에 누웠어요. 예. 그러면은 돈은 당연히 못 벌 거고요. 병원비는 다 나갈 거고요. 벌어난 거 다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적인 손실도 분명히 됩니다. 뭐 형제, 지인,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에는 내 건강은 내 게 아닙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란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은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절대 대하면 안 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시간 아낀다고 그런 식사, 아낀 시간 병원에서 낭비한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바빠서 아침 식사 거르고 점심 식사도 거르고
이랬던 게 결국에는 내 몸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도저히 내가 생활이 안 되거나 쓰러지면 병원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병원비랑 또 내가 기회비용, 이래서 벌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거예요. 더 손실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번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살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한두 끼밖에 안 먹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굶는 다이어트의 허상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굶으면 안 돼요. 굶다가 다이어트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꼭 볼만했다면, 볼만했고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